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거 언론 보도 나왔죠? 네, 그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예.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문 때 네.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물으셨고 거기 훈련 계획상에 네. 공포탄으로 훈련하기 계획돼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을 할 때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신 거는 곽수산 씨가 또 박수를 치네요. 예. 같은 곽 씨라고 지금. 지금이라도 좋아요. 지금 그 모습. 예. 네.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별들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지금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참작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장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헌재의 화면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또 국회의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두 곳에서 다 발생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브리핑 형태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민주당 민병덕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 의원님이 더 고생하시네요. 네. 도중에 왔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최상목 대행이 가장 좀 언론에서는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좀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아까 저희가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요 내용은. 그런데 그 민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번 국조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제가 2번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처음 나왔고 안 나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오전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협상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들 중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재부 지시사항 A4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제일 처음에 가물가물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술이 깼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준 기억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네, 언론 보고 예.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최상목은 상모가 이건 아니지만 상모가 이건 아니지만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확히 줬다. 그것도 대통령이 부르면서 기재부 장관이 부르면서 줬다. 대통령 인식하고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김용현이 참고하라고 김용현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참고사항이라고 협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각 장관에게 협조사항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뭐 할 것 돼 있는데 문헌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협조 요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이다. 그럼 누구의 지시사항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고요. 확인을 해줬다. 네. 상목이. 예. 왜 그 문서가 중요하냐면 내용 때문이잖아요. 내용이 첫 번째가 예비비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국회 이거 저거 임금까지 다 네. 빼라. 세 번째는 입법기구를 만들 국회를 대체해라. 네, 예. 그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첫 번째 예비비를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 예비비라는 것은요 예산 항목이거든요. 예비비를 세우려면 25년도에 세워야 돼.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속히 확보해서 보고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예비비는 그 예비비가 아닌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호주머니 돈인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야, 돈을 빨리 마련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예비비를 마련할 수 있어 없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없답니다. 그러면 대통령 무슨 짓이었을까요? 돈을 마련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한도가 정해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출 있는 동안에만 이자가 나오는 마이너스 통장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일시 대출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준. 그래서 제가 어제 이창용한테 물어봤거든요. 어제요? 예, 네. 어제 그제 50조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50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계엄 당시에 계엄 당시에. 그런데 기재부가 그런 요청을 한국은행 쪽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합니까? 예, 부정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거는 그 문건이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비비를 조속한. 예, 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항목 저것과 관련하여 최상목 대행이 지금 예비비를 저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불가능하다. 했고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고 민의원께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차입금을 끌어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예. 그러면 문제는 이창용 총재는 그런 제안이나 요청을 최상목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F4 회의에서 이른바 뭐 그런 논의가 뭐 혹시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저는 계신다는 F4에서 겁니까?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그다음에 요청 바로 같은 1급 것들이. 기재부 기재부 1급 고위 기재부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면 F4 회의라 함은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그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이른바 4명이서 F4 회의를 했고요. 11시 40분에 만났어요. 11시 40분에요. 그리고 그 후에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당시 장관이 1급 고위 간부들 12시 40분에 만났습니다. 호출해가지고 또 만났죠. 네. 예, 그런데요. 기재부 1급 차관보 회의에서 문건을 받았고 거기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건 내용을. 그렇죠. 그때서 예.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음. 자기 사복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무슨 내용일까? 예. 근데 문서를 줬어요. 이 문서를 안 봤대. 한참 문서가 있다 봤다. 엄청나게 긴 문서도 아니고 딱 3줄짜리예요. 네. 저 문서를 안 봤대.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12시 40분에 1급 기재부 회의에서 이제 그때 봤는데 제목만 보고 뒤에는 안 봤대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 저게 뭐 양이 이거 무시해 덮어버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부 장관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민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이른바 그 차관보 회의에서 그런 한국은행 차입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위해서 저 예비비가 확보가 불가능하니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꼬우자. 그렇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저 회의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겁니다. 예 0시 40분에 회의를 했고 1시쯤에 1시 3분. 예, 1시 3분에 해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신다는 거고 그 1급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저-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은 뭐라 안 합니까? 이 원론적인 답변도 안 합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거죠. 예. 나는 갔는데 반대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지시를 이제부터는 안 받을 거고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를 체크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 했다는 거예요. 1급들하고 거기서. 예. 우리가 좀 상황을 잘 관리하자 정도만 얘기했다. 아, 예. 계속 뭐 일관되게 그런 얘기만 하는군요. 그러니까 F4 회의에서도 그냥 원론적인 회의만 했다. 관리하자는 얘기만 했다. 1급 회의에서도 그렇다. 이런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신빙성을 저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예. 분명히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썼을 것이다. 이것이 계엄 자금이다. 계엄 통치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 국회를 돈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행위를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대체를 누가 해요? 세 번째가 비상입법기구가 하는 거죠. 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목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법을 찍어내는 그런 입법부 옛날에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보위 예. 이런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은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동안에도.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한국은행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의원께서 뭐 아직까지 뭐 의혹 제기라고 그렇죠. 우리가 전제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제가 들은 부분이라서 제가 좀 그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좋아요. 그 전에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뭐냐면 상모관은 아니지만 기재부 장관 하면서 그 문건을 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아직. 네, 지금도 밝히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그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준 건가요? 최상목 대행한테 물었는데 예. 최상목 대행이 그때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초현실적이라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서류도 못 받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달자가 누군지는 나중에 중요하지 따진다, 않아요. 예, 따진다 치고요. 뭐 직접 줬든 뭐 누가 줬든 간에. 근데 아무튼 그 후에 안 보다가 0시 40분 이후에나 봤다라는 거고 그 문건 내용을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 차입 부분을 의심하시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검이 출범이 안 되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그런 1급들이나 F4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되고 있죠. 최상목 대행이 과연 그 두 번의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특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필요한데 예. 특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국정조사 특위가 연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 13일 날 원래 전체 회의하고 마무리하는 13일. 거거든요. 13일 이면은- 청문회는 오늘로서 마무리입니다. 원래는. 아하. 예. 그럼 다음 주는 뭐가 잡혀 있습니까? 이 그 다음 주 13일이 끝이면 예. 보고서 채택. 아하. 보고서 채택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책택밖에. 그래서 저희는 연장을 해야 한다라고 음. 보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것도 있지만은 또 위에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로부터 지시받은 그 밑에 분들 있잖아요. 실무자들. 그분들은 미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진실을 말할 그렇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연장할 거라고 봅니다.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회의 의결 네. 가능하겠네요. 민주당으로. 예. 그 연장을 하면 보통 한 어느 정도 연장을 한 15일에서 30일? 이 정도. 반달에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하면 민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아래 이른바 실무자급들을 더 많이 호출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다고 보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 그 국조가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지만 안 안 냈습니다. 하죠. 네. 그다음에 불출석을 해버렸고 우리가 동행명장을 발부했지만 그런데 지금 수사 기록이 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가령 뭐 어떤 수사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실무자들을 호출해서 예, 그렇죠. 확인을 한다라든가. 네. 아하,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최상목 대행한테 더 물어봤자 저기서 더 뭐 진전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말하자면 그 1급 회의를 누구랑 했는가 몇 명이서 했는가는 확인됩니까? 네, 지금?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누구 예. 왔는지. 아 누구 확인했어요. 왔는지는 예. 그분들을 다 증인 신청해야 됩니다. 아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 6명인가 7명 됩니다. 6-7명. 예,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아하 이게 실명 파악은 다 네, 되셨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재부에 그대로 있고 물론이죠. 예 물론 물론이죠. 그럼 그들은 만약에 민의원께서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고 호출을 하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이니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동행명장 발부해가지고도 안 나오면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잖아요. 예. 공무원 퇴직해야 되잖아요. 음. 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얘기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건 저만의 스토리 라인을 뇌피셜로 좀 짜봤는데 좋습니다.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해주신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요청하면은 긴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의 형식으로 50조를 쓸 수 50조. 있다. 지금까지 상태에서. 거절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최상목이 만약에 그 문건을 받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 계엄 당시에. 그리고 회의를 해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와중에 국회에서 해제가 됐고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안했던 게 윤석열의 2차, 3차 계엄을 계속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정황도 좀 있었고 그런데 임미애 의원이 과거에 그 밝힌 게 뭐냐면은 일공수 특전 여단이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시설 진입 계획 세운 게 있었어요. 저 잊고 있었습니다. 12월 13일 날 12월 13일 날 1월 13일 날.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잖아요. 네. 탄핵안 가결되기 전이니까 전날이에요, 전날. 그 부대가 어디였죠? 그 일공수 특전 일공수입니다. 여단. 일공수가 네. 일공수가 이번에 국회에 간 거기잖아요. 일공수잖아요. 네. 일공수가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무슨 뭐 훈련한다고 뭐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대테러를 네. 위해서 내가 갈 테니까 열어달라 예.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격수랑 다 포함해가지고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은 계엄이 국회를 통해서 해제는 됐지만 네. 2차, 3차의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게 윤석열에게 한국은행을 통해 50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됐다라면
그래서 한국은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보는데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어때요? 아니, 저는 전체 계획 속에 한국은행 장악이 들어 있었다라고 아, 그렇게 추정하시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무위 소속이시라서 네, 예. 모든 곳에서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음. 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돈은 한국은행에 있는데. 하긴 돈 생각을 안 했을 리는 네, 없고요. 물론이죠. 지금 사후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비교적 그 계엄 진행이 굉장히 치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지만 나름대로 치밀했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거는 계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은행의 초점을 지금 네, 민영께서 저는 두시는군요. 그게 계엄 자금이다. 계엄 자금이다. 홍치 자금이다. 음. 그 돈으로 비상 입법기구 실제로 만들었을 거다. 예, 바로. 성공을 했다면. 하긴. 예. 그리고 이번에 고생한 사람들한테 본인 특활비 확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줬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곽수산 씨가 언급한 그 기사는 네. 정말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와중에 맞아요. 도대체 무슨 그런 그따위 공문을 보내느냐. 왜 가느냐? 예, 그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논란 가슴 진정도 안 되는데. 제가 이창용 총재한테 물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네.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과거에 한 번 있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0 보병旅단이나 이런 데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었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 항의를 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나중에 취소됐다. 이거거든요. 좀 뭔가 거기에도 웃긴 거예요. 의심스러움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때가 그때가 이제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어떤 탄핵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요. 12월 13일이니까. 그러니까 12월 13일이고 그 이후에 탄핵 전. 네. 네. 14일 날 탄핵됐으니까 네. 예. 탄핵 전이군요. 예. 한참 후에 예. 그 취소됐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군이 얼마나 여론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향배의 눈치를 봅니까? 군이라는 조직이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그런 훈련의 공문을 보낸다는 게 그렇죠. 너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그 군의 생리상 탄핵안 표결 전날에 도대체 뭐 거절한 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하. 한국은행에서 그 부분도 좀 진짜 더 좀 그때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합참의장이 전국 경비 태세 2급 경비 태세를 했는데 이것이 전시가 아닌 경우에서는 한 번도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 계엄이 있고 예. 바로 내려진 게 2급 경계 태세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아니죠, 당연히. 그게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 전시에나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동향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니랍니다. 하청의장이요? 예. 네. 그러면서 계엄 억울하다. 지원이 아니면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북한의 동향이 아니라도 내부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군이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참의장도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합참의장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뭐 했나 봤더니 오늘 합참의장은 용산에서 송윗 눈팍티 태국 총사령관을 접견했네요. 그렇습니까? 네, 행사까지 열고. 예. 네. 그런 또 행사. 그거 한다고 지금 갔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 나왔다가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헌재에서의 육성인 것 같은데 좀 잠깐 뭐 들어볼까요? 오늘 거예요? 준비하고 네. 있으면요. 예, 오늘 겁니다. 예.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아니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오늘 영상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속속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제작진이 또 방금 전에 6차 변론이 8시간 만에 이제 끝나긴 끝났다고 하는군요. 네. 조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육성이 뒤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신속하게 준비를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현님? 뭐 논평을 제가 듣는 게 조금 뭐 무리하긴 한데요. 양심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양심 선언을 국힘당한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한 거고. 아하.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윤석열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꼬리 내리고 딱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하고 짝짝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일 날을 모면한 겁니다. 딱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양심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심 선언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양심 선언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네. 그 시기가 그러네요. 회고를 해보니까 또 말하자면은 윤석열이 무언가 더 강경하게 회복하기 전이네요. 뭔가 이제 공백기, 뭔가 이완돼 있었던 그 시점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예. 다 진다고 하고 그러네요. 한동훈한테 여당하게 맡긴다고 하고, 예. 한동훈이 갑자기 맞습니다. 예. 한덕수하고 네. 같이 하면서 기자회견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뭘 얻은 것처럼 그랬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군 수뇌부가 설날 떡값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예, 추미애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박한수 예. 참모총장이 예. 명절 휴가비로 557만 원을 받았다. 받았다 떡값을. 네, 그 그리고 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곽종근 사령관이 547만 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553만 원, 여인영이 547만 원, 문상우가 458만 원. 네. 예. 설날 월급이 아니라 설날 떡값입니다. 떡값으로. 네, 명절비. 예, 저런 거 챙겨주니까 김용현이 그 서부지법 폭도들한테 영치금 넣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 그 민병돈 의원하고 오늘 그 한국은행 부분은 제가 흥미롭게 들었고요. 뭐 그 부분도 이제 수사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국정조사가 더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작가진한테 전달받기로는 민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비화포함 부분을 더 확인하면 내란의 전모가 더 확인될 수 있다, 더 나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어떤 의혹 제기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비아폰이 비밀 통화폰이에요. 네. 비밀 통화폰. 그러니까 뭐 증거 기록이 남지 않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버가 있습니다. 비아폰 서버가 있어서 이 서버가 이 내란의 블랙박스예요. 통화 기록이 다 네, 저장돼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내란의 전모를 어떻게 보냐면 예. 군대하고 경찰은 무관들 아닙니까? 이 무관은 실제로 총칼을 들고 움직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마지막에 알았고 이들을 조정한 문관들이 있습니다. 기획자. 네,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군인, 경찰, 지금 이준우 수방사령관하고 듣고 왔지만 명령하니까 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획자는 누구일까? 저는 12월 4일 날 밤에 모였던 사람들이다. 그 안가 모임. 안가에서 12월 4일 날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그다음에 민정실장 김주연, 민정수석. 네, 예.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안가에 모였습니다. 송년회하기위해서 모였답니다. 말이 됩니까? 계엄 다음 날. 계엄 다음 날 계엄이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브레인들이 모인 겁니다. 대통령의 집인 안가에서, 안가는 대통령 없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오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서 무슨 논의를 했을까요? 그때 대통령도 동석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제가 안 잠깐 또 잊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잠깐 준비된 영상 볼까요? 국회에서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계속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헌법이 유리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죠?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죠?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그럼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계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 하고 있었습니까? 그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고 밤새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건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처사인방 네. 네, 기획자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저희가 헤드라고 봅니다. 헤드다. 우리가 일을 했는데요. 1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획한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가 삼청동 안가에서 한 번 모였고 그다음에 삼각지 안가에서 두 번 모였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확인된 거고 당연히. 예, 그렇게. 한 번은 근데 확인된 거고. 추가로 더 있다. 두 번째는 실은 삼각지 안가에 술과 안주가 들어갔다. 맞아. 그 그때 그런 보도 술과 안주가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삼각지 안가에는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아, 그거는 물론 의혹 제기입니다만 네. 며칠입니까? 12월 4일입니다. 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가 7시 20분이 삼청동 안 가고 그다음 옮겼다 자리. 옮겼다. 예.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이 모임을 들켰다. 그래서 이 자리를 파하고 다른 데로 옮겼다. 삼각지로. 예, 이런 의혹이 있거나 예. 아니면은 이 사람들 말고 실은 다른 수뇌부를 또 불러줄 수 있다. 삼각지에. 이른바 또 다른 기획자. 예, 기획자들.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저들이 기획자라면 공통점이 다 법조인이다. 그러니까, 법조인이죠. 예. 네, 법조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검찰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칼 쓰는 사람들은 군대, 경찰, 그다음에 검찰인데 지금 그런데 검찰 출신들입니다. 아까 이상민만 빼고 다 검찰 출신. 그래 이상면 빼고. 예. 그리고 김용현이 출석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해서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경찰이 김용현을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검찰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걸 발부해 줘야 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먼저 되겠잖아요. 채갔죠. 예. 그러니까 심우정이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해서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가르쳐 줍니다. 전화를 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철진 국방비서관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비아폰 전화번호를. 그리고 심우정에게? 네, 심우정에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확인된 예, 얘기입니까? 확인된 내용들. 그 경로가? 네. 예. 이 차관 이진동 차관에게 문자가 옵니다. 그 김용현에게. 그리고 나서 30초인가 뒤에 전화가 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김용현이 이진동 차장, 대검 차장에게 이 문자로 번호를 먼저 보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진 출석했다. 예, 그러고 나서 자진 출소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검은 김용현을 경찰한테 뺏길 수 없으니까 검찰로 와야 됩니다. 예. 라고 설득을 한 거고 예, 그래 보입니다. 그 설득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했을 거고 민정수석은 김용현에게 했을 텐데 김용현은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저녁에 가서 또 질의를 할 건데 이진동 검찰 차장, 대검 차장 하고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핸드폰 까보면 알잖아. 비아폰 안 쓴다고 했거든요, 본인들은. 그럼 자기 폰이잖아요. 자기 폰 핸드폰 까보면 문자가 왔는지. 민정수석하고 대검 차장 둘 비아폰을 안 쓰니까 안 쓰죠. 그러면 통화 기록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보면 되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정말 더맨더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예, 근데 그게 단지 이제 김용현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차원을 넘어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기획자가 누구인가라고도 이제 맥이 닿아 있고 또 검찰의 어떤 역할 그렇죠. 그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이 수사를 뜻이죠. 어디 범위에서 끊고 검찰의 역할은 뺄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근데 최종적으로 윤석열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뭐 약하게 했다거나 윤석열을 상대로 그래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서 검찰이 빠진 거예요. 검찰이 빠졌다. 예. 뭐냐면 방첩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가서 진술하기를 여인영 사령관이 우리에게 가 있으면 성관에 가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야
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기관으로 바뀌. 국정원과 수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검찰이 빠져 있어요. 예, 검찰을 수사기관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죠. 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그 검사 2명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로 한 검사들이요. 그리고 그 검사가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검사 2명 포렌식 전문으로 하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안 합니다. 그 두 명은 어디까지 갔는지까지 모르고요. 모르죠. 그래서 도착을 그분들에 했는지 안 대해서 했는지 위치 모르고. 추적이라든지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검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그 민현과 좀 깊숙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다시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코너에. 저는 그래서 예. 그 전모가 예. 어떻게 보이냐면 이 F4하고 검찰 여기가 이 내란에서 일으킨 다음에 모든 것을 두뇌다, 두뇌. 헤쳐먹을 사람들이고 거기에 경찰하고 군인들의 실행자로. 일부 이용된 거고 이 사람들한테 아. 이 진급을 미끼로 설득을 한 거다. 제가 굳이 오늘 그 민병덕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뭐 저보다 더 고관여층이세요. 사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다 이해하셨을 거고 조만간 예 다시 좀 나와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질문할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물론 아직까지는 가설이고 의혹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그런데 어떤 추론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 나오시죠. 네, 그러시죠. 나오셔서 한 번 더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주진우 기자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경공특본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민병동 의원 오늘 감사하고 다시 국회로 가셔야 되죠. 네네. 예 연장이 아무튼 됐으면 좋겠네요. 네. 국정조사가 예. 연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곽수환 씨 수고 많았고 네,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특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